네, 안녕하세요. 보상멘토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용할 수 있는데요. 오늘 저희 보상멘토로 상담 요청이 의뢰된 분의 내용들을 간략히 좀 말씀드리면요. 우선 이분은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고 계신데요.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 입주하셔서 살고 계십니다. 그런데 요 며칠 전날 주차장으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가던 중에 계단 중에 일부가 정상적으로 돼 있지 않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계단이 깨졌거나 파였거나 또는 벗겨져서 그 계단을 미쳐보지 못하고 밟고 넘어지면서 좌측 발목이 아주 심하게 접질러서 좌측 삼복사 골절이 된 아주 심한 부상을 입은 사례인데요. 이분은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아기도 매우 어리고요. 돌봄이 필요한데요. 이런 큰 사고를 당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. 이분은 사고를 당하고 나서 바로 응급으로 인근의 한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으셨고요. 얼마 전에 퇴원하셨습니다. 이런 사고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체 내에서 들어놓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시설물 배상책임 특약으로 해당 사항이 될 수 있을 텐데요. 이 보험은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파트 내에 관리 감독의 하자로 인해서 이용객이나 또는 입주민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주는 보험입니다. 그럼 이분처럼 본인이 어느 정도의 부주의도 있었겠지만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서 그 계단을 밟고 넘어진 사고, 여러분들은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또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요. 과연 이분이 보상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으실 것입니다. 이제 바로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좀 이따 봬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유, 까난하게 자고 있네요. 그런 게 있었어서 이 밟다 보니까 이게 곡선이니까 다리가 미끄러져서 이렇게 넘어진 것 같고, 사고 나고 한 이틀 있다 가보니까 이걸 다 철거했더라고요. 철거했다는 얘기는 지금은 없앤 거예요. 네, 의뢰인과 상담을 다 마쳤고요.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실제 사고가 발생됐던 지하주차장의 내용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물론 사고가 났을 당시에 있었던 구조물은요, 영상에 보신 것처럼 철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. 아마도 사고 신고가 접수되다 보니까 관리사무소 측에서 재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치운 것 같고요. 이전에 있었던 구조물은 이게 지어진 지 좀 오래된 그런 아파트라서 물이 좀 범람해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것을 대비해서인지 일반 아스팔트 색깔의 요철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이분은요, 이런저런 내용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배상 책임이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리고 많은 보상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이유는요, 우리가 흔히 아파트라는 곳에 입주를 하게 되면요, 아파트를 관리 감독하는 주체가 있습니다. 관리 주체라고 하는데요, 바로 입주자 대표회가 그 주체입니다. 물론 대표자 입주회는 아파트마다 틀리겠지만 보통은 무보수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입주자로서 이 아파트의 번영이나 관리 감독을 좀 더 잘할 수 있겠다 싶은 분들이 이렇게 출마를 해서 대표자 회를 구성하는데요, 구성된 대표자가 물론 급여를 받지는 않겠지만 대표자 회의는 이 전반적인 아파트의 시설, 건물뿐만 아니라 주차장, 또 인근 면적, 상가, 통행로, 또 여러 가지 점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해줘야 되고요. 필요하다면 적절한 지출을 해서 개보수할 책임도 주어집니다. 요새 지어지는 신규 아파트는요, 안전상의 관리 감독이 잘 돼 있어서 사고 날 일이 많지 않지만 이렇게 의뢰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1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곳곳에서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. 그럼 그 위험 요소가 발견이 되면 사전에 그걸 차단하고 관리사무소에게 적절하게 전문가들을 선임해서 그 부분을 메꿔야 됐었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제때 이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피해자에게 있을 과실은 많이 있진 않아 보이고요. 피해자는 주부이긴 하지만 주부도 임금이라는 것이 적용됩니다. 2020년 상반기에 대한건설협회 발간하는 보통 인부인 300만 원 정도에 대한 임금이 책정이 돼서요, 이분이 입원한 입원 기간의 휴업손해, 또 이분이 좌측 삼복사골절 냈는데요, 의사 말로는 앞으로도 휴유증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소견도 있었답니다. 그러면 연구장애까지 볼 수 있겠죠. 그렇게 연구장애에 따른 일시수익액, 또 위자료, 또 향후로 발생되는 치료비, 성형치료비, 이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어질 텐데요, 또 이분이 병원에서 실제 지출했던 어떤 직불 의료비, 이런 것들도 관련이 있습니다. 많게는 6, 7천만 원까지의 보상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.
이런 내용들을 의뢰인들에게 종합적으로 알려드렸고요. 의뢰인은 또 어린 아기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다. 매우 염려하고 계시고 또 남편분도 지금 육아휴직을 내서 아이와 배우자를 이렇게 케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그분들에게 이런 재산적 손실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큰 위로가 될 수 있고요. 이런 시기에 큰 도움도 될 수 있겠죠. 네, 그래서 두 분이 다행히 아주 밝은 미소로 고맙다고 이러한 정보를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들을 수 있겠냐고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. 또 저희가 이제 왕성하게 활동하다 보니까요, 또 치료를 잘하는 병원들, 어떤 특성화된 그런 물리치료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업무상으로 알게 된 경기도 광명시 여러 가지 의료기관들도 좀 말씀드렸습니다. 어쨌든 치료를 잘 받으시고요, 최대한 본인 몸이 많이 좋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. 네, 하지만 손해배상금도 정확하게 잘 받으셔야 됩니다. 오늘도 단지 내 시설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된 사고가 배상 책임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들을 말씀드렸습니다. 이제 여러분들의 궁금증은 어느 정도 풀렸겠죠? 오늘도 열심히 발로 뛰어서 경기도 광명시의 상담 영상을 올려드립니다. 또 다음에 어떤 영상이 있을까요? 궁금증을 가지시고요. 오늘 이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또 봬요.